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C. 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C예요. 그럼 중추신경계니까 뇌 혹은 척수가 되겠네요. 자, 부교감신경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요. ABC는 연수, 중간내, 척수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 부교감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부교감신경이랑 연결된 방광. 방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죠. 그다음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네, 맞습니다. 눈은 중간뇌. 중뇌라고도 하는 중간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구운동, 홍채 조절 이런 것들 하죠. 그 다음에 소장. 소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연수가 되겠네요. 연수. 호분동의 중추, 호분동의 중추, 소화 이런 거와 관련된.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A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척수죠. 척수. 자, 여러분 척수는요. 정리해볼까요? 우리 또 뇌에서의 그 겉질과 속질하고 척수에서의 겉질과 속질은 다르죠. 척수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뇌의 구조도 그렸을 때 척수도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릴 수 있어요. 어디가 더 진했었죠? 네, 맞습니다. 겉질이 흐리고 안에가 시커머스. 그러면 대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네, 대뇌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겉질이 시커머스, 다시 말하면 회색질이고요. 그래서 이 겉질이 척수에서는 백색질, 그 다음에 속질은 네, 회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 그래서 맞죠. 그 다음 B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B는 중간뇌예요. 자, 중간뇌는 뇌줄기 맞아요. 그럼 뇌줄기에 해당하는 것도 정리를 이참에 한번 해둬야겠네요. 자, 뇌줄기에 속하는 거 세 가지 뭐 있었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중간뇌, 그리고 뇌교, 연수, 요것을 뇌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C는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 연수 맞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정답 모두 다 처리해주면 5번이 정답이네요. 자, 13번 볼게요. 표가는, 자, 요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병원체, 세균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거. 병원체 ABC, 나는 기억, 디귿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AC는 각각 결핵, 무좀, 홍역. 자, 그럼 이거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결핵은 세균이죠. 무좀은 진균이죠.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세균과 진균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특징이 나와 있는 거 볼까요? 핵이 있습니다. 진핵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 누구밖에 해당한대요? 네, 진균이 무좀밖에 해당한대요. 무좀. 자, 세포막이 있다. 막성 세포소기관은 네, 모두 세균인 결핵, 그리고 진균인 무좀. 세포막,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거는 세 가지 모두 다 결핵, 단백질 당연히 있고요. 세균도. 그 다음 진균도 있고요. 무좀. 그 다음 바이러스, 홍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체크업을 하면 홍역, 바이러스는 한 가지 특징만 갖고 있고요. 무좀은 두 가지 특징 갖고 있고요. 아니, 세 가지 특징 갖고 있고요. 결핵은 두 가지 특징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좀은 무조건 동그라미가 3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A, B, C 막론하고 모두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니 X가 있는 B와 C는 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니은과 디귿도 모두 다 동그라미이고 A가 뭐다? 네, 무좀. 무좀 병원체. 자, 그러면 두 개 X니까 여기는 반드시 어쨌든 하나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이겠네요.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 결핵은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X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는 동그라미다. 그러면 여기가 결핵이 되겠네요. C가.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그 다음에 빈칸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A는 원생생물에 해당한다. 자, A는 무좀이라고 했습니다. 진핵생물이죠. 막상 세포소기관 다 갖고 있는 진핵. 자, 진핵생물이고 얘는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유전물질이.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특징 니은은 세포막이 있다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동그라미를 갖고 있는 거. 무좀과 결핵, 세포막이 있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 맞고요. A씨에 의한 질병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맞습니다. 병원체의 특징이죠. 자,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이다. 니은 디귿 정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또 신경계에 관련된 문제네요. 가는 자율신경 X를 나는 이 중에 기억, 니은 중에 한 곳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자율신경 X, 신경절 이전이 훨씬 길고 이후 뉴런이 짧네요. 그러면 이거 뭔지 알 것 같네요. 그쵸? 부교감신경.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기억이고요.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기억 부분이 여기 니은 부분이 가지돌기고 써볼까요? 니은이 가지돌기고 그 다음 기억 부분이 뭐가 돼요? 여기 축삭돌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은 축삭돌기의 말단 부분에서만 나온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가지돌기 아니고 축삭돌기다 라고 해야 되고 나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나의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시냅스 부분에서도 아세틸콜린,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여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기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여기 아세틸콜린. 여기든 관계없이 둘 다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부교감인지 교감인지 몰라도 이 신경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둘 다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이다 교감이다 구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답 디귿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여태까지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같은 종의 생물 2n=4 염색체수 핵상 나타냈고요. 1, 2의 세포 가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나타냈대요. 가다 중 한 개는 암컷,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수컷 2의 세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암컷은 하나고 나머지는 두 개다, 수컷이다. 이 동물종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각각 A와 B는 대립유전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봐야 할 것, 대립유전자, 즉 상동염색체 짝꿍을 찾아야 돼요. 2n=4라고 주어졌고요. 지금 A와 스몰 a는 대립유전자 관계, 얘는 상동입니다. 그리고 얘도 상동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2n=4고 둘 다 상동이니까 일단 이것만 보고는 성염색체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얘네들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가 뭐예요? 상동 염색체죠. 그러면 여기 B랑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상동 염색체여야 해요. 왜냐면 핵상이 2n이니까 2n=4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여기에 B와 작은 것은 대립유전자 관계, 상동 염색체 관계인데 하나는 작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죠. 요게 X고 요게 Y다. 즉 이 B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성염색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염색체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도 해결할 수 있어요. 기억은 뭐가 돼요? 스몰 a의 대립유전자 라지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는 그럼 요거는 XX가 될 것이고 성염색체 얘는 XY. 그럼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 암컷은 하나만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컷이 되겠네요. 다도 수컷이다. 얘는 핵상이 어떻게 돼요? n=2가 되죠. 여기서 감수 분열이 일어난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서 라지 A와 라지 B를 선택한 n=2. 이것도 수컷. 자, 돌연변이 교차 고려하지 않았고요. 가는 수컷의 세포다 아니고 암컷의 세포다 라고 얘기했네요.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를 갖고 있고요. 다에서 X염색체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B가 X유전자 염색체를 갖고 있는 X염색체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형을 써라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이고
그리고 B, 라지 B와 스몰 b는 X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나도 그대로 똑같이 라지 A, 스몰 a 상염색체 갖고 있고, 네, X에 라지 B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Y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상동에서 하나가 분리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된 생식세포를 나타낸 겁니다. 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시해요? 그렇죠. A, 그 다음 X에 라지 B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이에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자, 골격근 문제네요. 골격근 문제 많이 또 제시가 되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지금 보니 다리를 들어 올리면 B는 늘어날 것이고 A는 짧아지겠죠. 그럼 짧아지는 쪽이 수축이 될 것이고 길어지는 쪽이 B가 이완이 됩니다. 자, 그리고 A, B 중 한 골격의 근육 원섬유마다 X의 구조를 나타냈고 좌우 대칭이고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 니은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쳐진 부분,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T1과 T2일 때 각각 길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그냥 정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T1, T2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 지금 액틴 필라 I 되죠, 여기가. 기역. 그럼 기역이 지금 여기가 0.8로 뭐하고 있어요? 0.6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T1이 T2보다는 이게 길어지는 시기죠. 길어지는 시기다. 즉 다시 말하면 T1이 이완이 됐다. T2는 수축이 됐다. 그럼 얘는 이완이고 얘는 수축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길이도 2.8보다는 여기가 더 낮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얼마만큼 들어갔나 볼까요? 기역이 이렇게 갔을 때 플러스 0.2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완했을 때 기역의 길이가 T2보다 T1이 0.2가 늘었다면 디귿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디귿이 아니라 니은은, 그렇죠. 니은은 얘가 이완할 때는 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겹쳐지는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니은이죠. 겹쳐지는 부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 또한 어떻게? 네, 얘는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0.2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그냥 정답 체크할 수 있죠? 얼마? 네, 여기가 0.-2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니은은 0.3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디귿의 길이는 오리지널 X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 X의 길이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디귿도 똑같이 줄어들지만 여기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기역이죠. 여기도 기역일 테고 여기는 니은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역의 길이가 0.2가 증가했다는 거는 전체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0.4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완이 됐으니까. 그러면 디귿의 길이도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연장을 해서 표를 연장을 해서 디귿의 길이를 한번 T1과 T2일 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축했을 때 지금 보면 기역이 0.6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0.5입니다. 그쵸? 수축했을 때는. 그리고 이완했을 때 T1일 때 한번 볼까요? T1일 때는 여기가 0.8이고 그 다음 니은은 0.3이고 결국 여기도 0.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8이 되겠죠. 똑같이 여기도 0.5고 여기 0.6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뭐 여기 전체 나왔으니까 X의 길이가 2.8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2.8 요거 T1일 때 2.8이에요. 그리고 T1일 때 핑크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0.8 두 개 1.6과 0.3 두 개 0.6을 다 더하면 2.2가 돼요. 2.8에서 2.2를 뺀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0.8, 0.8, 1.6, 0.3, 0.3, 0.6, 2.2. 그쵸? 전체 길이가 2.8이라고 했어요. 2.8. 그럼 결국에 2.8에서 이 값의 2배를, 이 값에 0.3, 0.8, 1.1이죠.
2.2를 뺀 값이 0.6입니다. 디귿이 지금 0.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0.6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지금 T1이 0.6이라면 T2 수축이 될 때는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X 길이가 감소한 만큼 줄어들어요. 얘의 얼마만큼? 2배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0.4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0.2가 됩니다. 결국에 이것도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전체 길이를 다 더하면 다 더한 값 x 길이 값이 되겠죠? 그럼 x 길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얘 곱하기 2배, 얘 곱하기 2배.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1.2, 2.2, 0.2, 2.4가 됩니다. 그래서 x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요거죠.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오리지널 길이, 즉 다시 말하면 2배의 니은 플러스 디귿 값은 T1일 때와 T2일 때 항상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줄어드는 값이 아니고요. 액틴 필라멘트 값도 줄어드는 값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I대 그리고 여기 H대 디귿 요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A대 요런 길이들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x 길이가 만약에 x의 길이가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든다면 마이너스 3 뭐 짝수로 해볼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x의 길이가 수축했을 때 이제 이완했을 때보다는 마이너스 4만큼 줄어든다면 디귿도 마이너스 4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기역은 어떻게? 수축을 한다는 건 들어가는 거니까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2분의 1배만큼 얘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 감소. 얘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한다는 건 그럼 니은은 2분의 1배만큼 증가해야 돼요. 어떤 수만큼? 이 x값만큼. 그래서 이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 x값이 4. 이 x값이 4. 그럼 얘는 이만큼 줄어들 거고 얘는 이만큼 늘어날 거죠. 플러스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줄어들고 마이너스 얘는 이만큼 늘어나고 얘는 마이너스 4만큼 줄어들고 디귿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화하면 x의 길이가 만약에 x의 길이만큼 줄어든다면 얘는 x의 길이만큼 줄어들 거고 얘는 2분의 밑에부터 쓸까요? 2분의 x 길이만큼 증가할 거고 얘는 2분의 x 길이만큼 감소하겠죠. 왜냐면 2배 값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 x는 a의 근육 원소미마디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여기 x의 길이 근육 원소미마디. 니은과 디귿은 모두 a대. 니은과 디귿은 모두 a대의 여기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죠? T2일 때, 즉 T2일 때 수축했을 때 디귿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맞아요. 0.4가 아니라 0.2 마이크로미터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수축은 기본 폼이 있어요. 그렇죠? 근수축 문제는 얘네들이 길이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가 다 달라진다. 만약에 이완되거나 수축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니은과 디귿 값은 동일하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값으로 가고 기역만 반대의 보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얘는 그대로 그 값, 기역과 니은은 2분의 x 길이만큼.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